네, 최근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폭식 장애에 걸릴 확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연구의 의미는 뭔지, 또 대처법은 어떤 게 있는지 서진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서 기자 어서 오시죠. 네. 보통 이제 폭식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폭식 장애라고요? 이건 뭡니까? 네, 보통 배가 터지게 먹었다, 폭식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실 텐데요. 하지만 폭식 장애는 단순히 과식했다는 게 아니라 DSM-5, 즉 정식 장애의 한 종류입니다. 우선 폭식 장애는 섭식 장애, 말하자면 먹는 음식의 양이나 체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의 하위 개념인데요. 미국 정신과학회는 폭식 장애란 일반인들이 먹는 양보다 확실히 많은 양을 먹고 음식 섭취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최소 일주일에 2일 이상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정의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생리적 요인과 함께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됩니다. 보통 폭식 장애에 걸리게 되면 자기 혐오나 우울증에 빠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, 이게 뭐 우습게 볼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예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매체를 오래 보는 거랑 이 폭식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? 예, 지난 2월에 와일리라는 미국 섭식장애 전문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최근 CNN이 보도했는데요. 소아과, 정신의학과, 심리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미국 9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 만여 명을 분석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아이들이 SNS에서 보내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1년 후에 폭식장애에 걸릴 확률이 62%가 증가했습니다. 보통 SNS라면 대부분 영상 시청에 시간을 쓰는 만큼 영상 시청이 폭식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겁니다. 또 TV나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는데요. 시청 시간이 1시간 늘 때마다 1년 후 폭식장애에 걸릴 확률이 39%나 증가했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난 건 아니다. 우울감같이 영상 시청과 폭식 둘 다를 유발하는 또 다른 변인이 있을 수 있다. 미국 소아비만학회장인 나탈리 무스 박사는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 영상 시청 시간과 함께 비만과 섭식장애 비율이 덩달아 증가한 만큼 이 같은 연구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지금은 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처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, 없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마찬가지로 소아비만학회장 나탈리 무스 박사는 우선 필수가 돼버린 영상 시청을 통제하기보다는 식사 습관을 관리하라고 조언하는데요. 우선 식사와 간식은 꼭 정해진 시간에 주는 게 좋고요. 또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영상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. 우리의 뇌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자극을 받게 되면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되고 음식을 잘게 씹지도 않기 때문입니다. 또 무스 박사는 일반적으로 전체 음식 섭취량을 늘리는 시간대가 늦은 밤인 만큼 잠을 자기 1시간 전에는 영상 시청을 하지 말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. 식습관 꼭 좀 고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유엔에서 발표한 소식인데 음식 얘기긴 한데 좀 다른 음식 얘기네요. 예, 매년 전 세계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? 글쎄요.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요. 4톤 트럭도 아니고 40톤 트럭을 무려 2,300만 대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. 상상할 수 없는 양이네요.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데요. BBC 보도 같이 보시겠습니다. 최근 유엔 환경계획이 매년 낭비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조사해봤더니 9억 2,300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전체 쓰레기의 60%가 가정에서 나오고 또 한 그릇에 나오는 음식의 20% 가까이가 버려지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.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같이 소개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고 조언하는데요. 일단 음식을 많이 만들지 말고 덜 버려라. 이처럼 간단한 건데 사실 지키기는 쉽지 않죠. 어렵죠. 우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량 기준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. 머그컵 한 잔에 담긴 쌀의 양은 4인분치고 동전에 지름만큼 스파게티 면을 삶으면 1인분이 되고요. 또 일반적으로 냉장고 온도는 섭씨 7도인데 이렇게 두면 유통기한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. 그래서 7도가 아닌 5도에 맞춰주셔야 유통기한까지 음식을 잘 보관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요리와 보관을 잘 해서 실제로 먹을 양만 먹게 된다면 연간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요. 또 온실가스도 줄여서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도 덜 만들고 덜 버리자. 이 두 가지를 조금씩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돈도 아낄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